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7월 말이 어느새 됐습니다. 6월 마지막 날이죠. 6월 30일에 미북 정상이 깜짝 판문점 회담을 했을 때 앞으로 2, 3주 후부터는 실무급 회담을 하자. 미북 대화의 열차를 다시 달리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7월 말이 됐지만 이 대화 열차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희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열차가 멈춰 있다고 했는데 네. 오히려 좀 뒷걸음 친 거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7월 달에 뭐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실무급 회담이 될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네, 전혀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3주, 최대 2주에서 3주라고 했으니까 네. 3주면은 21일경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무급 회담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점점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제 그 어떤 이유를 들고 나왔냐면 한국과 미국 간의 그 19-2 동맹이라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사실은 뭐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훈련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하는 그런 어떤 한국과 미국 간의 전작권을 이양하기 위한 그런 그냥 컴퓨터를 이용한 많은 군사력이 동원되는 것도 아닌 그런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실로 해서 이제 북한이 그걸 계속 현실화시킨다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위반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실무 협상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이제 외무성의 그 북한 매체와의 이제 담화 형식을 통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찌됐건 미국 정부는 실무급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북한의 답변은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겠냐. 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서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북한이 이제 미국이 사실 그 핵 동결론, 네. 핵 동결론이 미국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 비핵화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을 시작으로 한다는 그런 이른바 핵 동결 입구론이 이제 그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시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자, 진행되는 와중에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주장은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후 북한의 주장은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 대화의 셈법을 바꿔야 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미국의 뭐 정부도 그렇고요. 전문가도 그렇고 한때는 동결을 중요시하되 또 북한의 제재를 또 일부 해제해주는 그런 와중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는 그 동결이라는 거는 출구가 아니고 입구일 뿐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다라고 해서 북한으로 봐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입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북한과 시작하는 그 핵 동결은 네. 이른바 뭐 영변이냐, 영변 플러스 알파냐 그런 거는 이제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네. 그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호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나왔던 많은 신뢰 회복 조치를 통해서 가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북한의 일 같은 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지금 이른바 협상보다는 압박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담을 3주 만에 뭐 새로운 잠수함, 네. 특히 이제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SLBM,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대형 잠수함을 또 공개를 했고 언론 네. 매체를 통해서요.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새로 나온 이야기지만 UN 세계 식량 기구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남한의 그 한국의 그 식량 지원도 한미 군사 훈련을 이유로 이제 중단하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표명을 했고 또 러시아 선박이 표류해서 북한 수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장도 9차례나 한국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답장을 하지 않는 등 이제 북한이 자꾸 뭔가 대화보다는 압박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 교환 코레스ponden스 연락이 있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그 비핵화 약속만 지킨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용의가 있다라는 거를 한 열흘 만에 2차례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해서 북한에 핵이 없다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즉 불가침하겠다는 그런 공약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 좀 그 판문점에서 있는 그 비핵화의 그 동력, 판문점에서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비핵화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오래간만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동력을 좀 살려보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대화 동력을 살리고 싶어 하고 북한도 사실 대화 자체는 뭐 거절하거나 대화를 포기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좀 압박 위주라는 거는 지금 현재 북한이 보기에는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북한이 불리하다,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는 좀 군사적 압박을 가하거나 공세를 취했던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얻었죠. 얻는 네. 경우도 있었고 네, 네. 했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 정세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을 이제 제가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전문가 중에 한 명은 조셉 디트라니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였죠. 네. 전 그 대사가 이제 밝힌 말인데요. 실무회담을 그 이제 오랜 실무 북한과의 그 협상을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을 해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더니 실무 협상이 하루속히 제게 열리기를 기대를 하고 또 정상 간의 협의에 따른 그런 실무 협상에 대한 그런 합의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를 것으로 본다. 육자회담이나 이런 것과는 다를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CVID라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라는데 먼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액션 for 액션 또 이런 행동을 하면 저쪽에서 또 상응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단계적 조치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거를 그 북한이 구실로 삼는 거는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이제 미국 외교협회죠. 미국 외교협회 스캇 스나이더 이분도 굉장히 오래된 한반도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앞서도 계속 했듯이 뭔가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핵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의지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비핵화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판문점 동력을 살려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협상을 이어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마치 구걸하듯이 달려들어서 이 실무 협상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북한이 3주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담 이후 3주 만에 가서 공개한 그 대형 잠수함에서 이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탑재 가능한 그런 이제 잠수함을 공개해서 무력을 막 과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 굉장한 위협인 거라는 그런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3,000도급이고 또 뭐 탑재가 뭐 두 기에서 뭐 3기, 4기가 가능하고 또 잠수함이기 때문에 어떤 태평양에서 가서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실전 배치하려면은 적어도 1년에서 3년까지의 시험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어떤 협상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는 그런 동력을 보이고 있지만 그 동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무부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협조한 중국의 국적자 4명을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도 어떻게 북한이 계속 이렇게 어떤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첫 신호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네. 지난해 2018년 6월 12일 첫 번째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그 다음 날인 6월 13일 굉장히 뭔가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는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무산이 됐고요. 네. 또 이번에 6월 30일 이후 7월 1일 이제는 제대로 대화가 되겠구나 했는데 3주 이제 4주째가 들어서는데 다시 또 물음표가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미국 정부 그리고 북한 당국 그리고 네. 한국의 역할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앞으로 뭐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네. 얘기가 오늘의 네. 뭐 결론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너무 뜨거워지지 말고 네. 좀 더 이렇게 침착하게 온도를 좀 낮추고 좀 뭔가 태도를 좀 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생생 토크는 진행될 듯 진행되지 않는 미북 실무급 회담 왜 미뤄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를 양희정 기자와 함께 전망해 봤습니다. 양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